안녕하십니까? 베테랑 TV입니다. 오늘은 재난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22조부터 그 다음에 25조의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겠네요. 먼저 일단은 22조 그 계획 파트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획 파트는 기본적으로 많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기보다도 제가 그 해왔던 방식 아시죠? 핵심적인 키워드 몇 개만 따다닥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익히고 그다음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 뭐 누구한테 보고하고 누구한테 한다는 것들은 본인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복습을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 뭡니까? 집시실이었었죠. 제가 그때 계속 그 계획파트에서 내오는 게 집시실, 집행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 물론 앞에는 이제 기본지침, 기본계획이 있지만은 기본계획, 기본지침, 기본계획은 기본지침, 기본계획은 이거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집시실, 집행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 근데 나머지 저기 그 민방위하고 그 저기 이 재난은 뭡니까? 시행계획하고 실시계획 대신에 시도계획, 시군구계획. 이 정도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근데 시도하고 시군구는 헷갈리진 않아요. 집행계획 다음에 시도계획, 시군구라는 거는. 근데 집시실, 시행계획하고 실행계획, 시행계획과 실행계획이 자꾸 헷갈린다는 거죠. 집행계획 다음에 실행계획인가, 시행계획인가. 이게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집시실이라고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듣지 마시고요. 그냥 집시실. 자, 그리고 재난은 여기 보면은 기본 지침인데 재난은 수립 지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건 좀 틀립니다. 그리고 세부 집행계획 여기 보면은 집행계획 여기에 밑에 이제 세부 집행계획이라고 있는데 뭡니까? 비자법에는 세부 집행계획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아예 없다. 세부 집행계획이라는 개념조차 없다. 세부 집행계획이 없다. 비자법에는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제가 써놨던 거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적은 겁니다. 많이 헷갈린다 그래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 비자법은 기지반입니다. 비자. 여자 이름 같죠? 기지반. 뭡니까? 기본계획, 기본계획안, 그 다음에 집행계획, 기지반. 기본계획, 그 다음에 집행계획, 안은 기본계획안. 뭐 쉽게 보면 기본계획, 기본계획안, 집행계획, 기지반. 여기에는 포함사항이 뭐뭐뭐다라는 것이 이 계획 안에는 뭐뭐라는 내용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민방위하고 재난은 기본 지침과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재난에는 기본 지침이 아니고 수립 지침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기본 지침, 기본 계획은 민방위하고 재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뭐다라고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비자법에는 기지반, 기본 계획, 기본 계획안, 그 다음에 집행 계획이 있다. 두 번째 줄은 뭡니까? 완성되어야 할 시기. 각 계획은 언제 완성되어야 하느냐. 비자법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완성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 없어요. 민방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 직구, 집십, 11, 12. 민, 직구, 집시, 11, 12. 자, 앞에 집 뭡니까? 여기 앞에 있는 집 집행계획에 있죠? 똑같은 집이 있으니까 뭡니까? 세부 집행계획입니다. 집행계획 9월 말. 그 다음에 세부 집행계획 10월 말. 그다음에 11월, 그 다음에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난법에는 재난, 집십, 행한 only 12이. 자, 앞에 있는 집은 뭡니까? 집행계획이겠죠? 자, 여기는 세부 집행계획 없습니다. 여기 앞에 집 두 개 들어가 있지만 이거 집이 하나이기 때문에 집행계획만입니다. 그 다음 행안부 장관만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만 10월 말까지. 그 다음에 12이. 이거는 뭡니까? 뭐 시도계획, 시군계획이겠죠? 요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 뭐 기본적으로 뭐 집시실 요거 뭐 기본인 거고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포함되어야 할 사항,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완성되어야 할 시기를 명시한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공부하시면 됩니다. 25조의 제가 여기 그 재난법은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이냐 하면은요. 과거에 공부를 했었던 비자법과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민방위기본법 그다음에 예비군법은 세 개를 거의 제가 그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재난법은 완전히 좀 틀리죠. 재난법은
어떤 그 다른 세계의 법하고 구성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이 틀리고 다르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다른 내용들을 좀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재난법에는 어떤 파트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보시면 아시지만은 예방 대비 대응 그 다음에 복구 안전문화 진흥 그 다음에 보칙 이렇게 장 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거는 이미 제가 지난 시간하고 1, 2, 3강을 통해서 다 했고요. 지금서부터 이제 진행돼야 할 파트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안전문화 진흥, 그 다음에 보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나머지 것들을 즉 예방에서부터 보칙까지 이뤄지는 나머지 부분 파트에 대한 것들을 망라하여 꼭 암기하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키워드 위주로 풀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예방 시간입니다. 예방에서 25조 2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예비군 비자법 민방위법을 망라했던 것처럼 예방에서부터 보칙에 이르는 전 분야를 키워드 중심으로 망라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틀리는 부분들을 또 제가 하나씩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재난법의 돌아가는 형국과 암기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숙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공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내용이지만 학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무슨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여기서 제가 적어놨지만 뭐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뭐 특정관리 대상지역 정보화 시스템, 뭐 자원관리 시스템, 체계 또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정말 주의해야겠던 걸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은 해야 하는 것. 자, 시스템은 운용을 해야 한다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 운용할 수도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적혀져 있는 것들은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해야 하는 것. 운용을 꼭 해야 하는 것들. 예. 그 중에 이 두 개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진흥, 즉 안전문화 진흥 파트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관리 대상 정보 시스템은 예방 파트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대비 파트에 있습니다. 여기 조를 제가 다 명시를 해놨죠. 어떤 뭔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파트에만 집중적으로 어떤 시스템 운영한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다는 결론을 얻었고 골고루 되어 있는데 요거 세 개는 꼭 보세요. 이거 보시고 자 어떤 시스템 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꼭 만들어서 운용을 하든 이용을 하든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이거는 안전문화 진흥 파트에 있는 거고 특정관리 대상지역 정보화 시스템 요거 예방 파트에 있고요. 자원관리 시스템 요거는 대비에 있습니다. 딱 세 개는 오시면서 계속 이 강의 들으면서 해야 하는 시스템 운용해야 하는 시스템. 자 그런데 이거는요 오른쪽에 제가 적어놨죠.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 요거는 보칙에 있습니다. 보칙 74조에 있는데 제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요거하고 정말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운영할 수 있다거든요. 해야 하는 거는 요거 세 개라고 그랬습니다. 시스템 중에서 해야 하는 건데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왜 헷갈리냐면 이게 정보자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시험 공부하면서 마지막까지 저를 괴롭혔어요. 그 보세요. 그냥 얼핏 쑥 5초 내에 문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려면 그냥 머릿속에 팍 들어와야 되는데 왠지 내가 이걸 보면서 안전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재난관리 정보에 대한 통신체계 하는 것하고 자꾸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두 개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명확하게 구별하세요. 두 번째는 어떤 뭐 점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라는 것과 정기 또는 수시로 해야 한다라는 것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명확히 구별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여기는 해야 한다도 있고요. 여기는 해야 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해야 한다. 여기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법에는 요거만 나와 있어요. 정기, 수시, 주기 이렇게 세 파트로. 자, 보겠습니다. 정기는 예방 파트에는 2개가 있고요. 대비 파트에는 하나가 있어요. 여기 예방 파트고 여기 있습니다. 예방 파트 25조의 2 6항하고 33조의 2 1항이죠. 예, 그리고 대비 파트에 34조의 5 4항. 요거는 해야 한다고요. 요거는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25조의 2 6항은 기능 연속성 계획 이행 실태 정기 점검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수있답니다. 요거는 수고요. 요거는 해야 한답니다. 25조의 2는 뭐냐면은 기능 연속성 계획 이행 실태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요거는요. 행안장관 재난관리체계 정기 평가를 할 수 있다. 행안장관이 그다음에 34조의 5의 사항은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자, 보겠습니다. 요건 다 하여야 한답니다.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정기 또는 수시로. 예방 파트가 27조의 사항. 예방 파트고요. 이것도 예방 파트입니다. 27조의 사항. 행안장관은 국무총리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9조의 1항은 전문교육은 정기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대비 파트의 35조 1항은 요거 35조 1항은 재난대비 훈련은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주기해야 한다. 요거는 법 34조 6입니다. 34조의 6. 법 34조의 6. 법 34조의 6 2항. 6 2항입니다. 2항. 법 34조의 6 2항. 요거는 위기 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일단 정기가 됐든 수시가 됐든 하여야 한다로 일단 외우세요. 하여야 한다로 외우고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기로 이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참 상당히 뭐 어떤 규칙성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숙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하여간 문제는 뭐냐면요. 정기라는 단어와 정기 수시, 그다음에 주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바꿔서 낼 수도 있고 요것을 하나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단어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기능 연속성 계획 이행 시대를 정기 점검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5초 내에 판단하려면은 굳이 이것을 가지고 밑줄 그면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너무 양이 많아요. 그 외우기까지는. 그러나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계속 읽다 보면 문제를 풀 때 직관적으로 느낌적으로 탁탁탁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개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요것만 그냥 몇 번 계속, 즉 무슨 얘기냐면은 정기 또는 수시, 주기 요 단어가 들어가는 조항만 계속 한 번이고 두 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보세요. 재난법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 조문에 더더욱 충실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많이 봐서 느낌적으로 필링으로 내가 그것이 맞나 틀린다를 내가 느끼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예비군이나 이런 데처럼 대조적으로 이제 조문의 양이 적다 보면은 하나하나 나오는 거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꼼꼼하게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당락을 좌지우지만요. 하나만 틀려도 당락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재난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낼 수 있는 조문의 풀이 많다는 겁니다. 요거만 딱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부분들, 무슨 계획이 있는데 아무래도 예방에는 계획이 많더라고요. 뭐 그렇겠죠? 예방에는 뭐 계획이 많겠죠? 예방을 해야 하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거 말고도 계획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적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제가 이거를 왜 적어놨냐면은 지침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확 걸리는 게 뭐냐면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뭐 좋다 이겁니다.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좋다 이겁니다. 그거를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어떤 거는 지침이 있고 어떤 거는 지침이 없어요. 지침을 줘야 된다는 것이. 이 지침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방 파트는 계획이 많아요. 기능 연속성 계획. 당연히 수립하여야 한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수립하여야 한다. 예. 그런데 수립 지침.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지침은 행안 장관은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해야 한다. 그렇지만 중앙 관서의 장과 시도지사는 할 수 있다. 또 국가기반 시설 보호계획 뭐 당연히 해야 한다. 수립해야 한다. 수립 지침 당연히 주어야 한다. 그죠? 자, 대비 파트 보겠습니다. 재난대응 활동 계획이라는 거 있습니다. 당연히 수립해야 한다. 그거에 대한 작전 지침 수 있다. 시도 시군구 종합 계획 요거는 대응 파트에 보면 있습니다. 당연히 계획 만들어야 되겠죠. 필요한 지침 수 있다. 그렇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침이라는 거잖아요. 이 수립 지침이라는 거.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데 지침도 당시 나오는 거예요. 이 재난대응 활동 계획도 작성 지침, 수립해야 한다, 수립 지침, 필요한 지침, 지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떤 거는 주어야 된다, 어떤 거는 줄 수 있다. 구별 잘하시라는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립 지침은 여기는 해야 한대요. 근데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이 기능 연속성 계획이에요. 기능 연속성 계획.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행안부 장관은 수립 지침을 줘야 되는데 나머지 중앙관서의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줄 수 있다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쪽에서 잠깐 제가 적어놨는데요. 특정관리 대상 지역 지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법 27조에 있는데요. 이거는 계획이 아니고 그냥 관리 지침이라는 말로 그냥 퉁쳐버려요. 그냥 관리 지침인데 이것은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야 한다. 제가 이 파트를 제가 적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계획이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제가 이거는 지침 때문에 적어놓은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침 때문에. 예, 계획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뒤에 보면은 무슨 계획 하는 것들이 특히 보치고 이런 데서 많은데 지침이라는 거, 지침하고 계획하고 연관돼서 왜냐하면 지침은 계획보다 위에 있다고 우리가 보세요. 기본 지침, 기본 계획 이것처럼. 그런데 이게 쌍이거든요. 계획하고 지침이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예방하고 대비 대응 파트 각각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계획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립 지침 뭐 이런 작성 지침은 줄 수 있고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러나 계획 없이 지침으로만 여기 파란색 제가 글씨 써놨죠. 계획 없이 그냥 지침으로만 특정 관리 대상 지역 지정 및 관리 지침 이라고 뭐 쭉 나오면서 중앙관서의 장관, 행안부 장관은 통보해야 한다. 아시겠죠? 이거 왜 파란색으로 적어놨는지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지침으로만 퉁쳐가지고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공부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